자, 유기화학 첫 번째 강의인데 유기화학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유기화학이 어떤 거를 뭐 공부를 하는 건지 그런 거를 살펴보고 한번 가보자고. 이거를 알고 뒤에 거를 공부하는 거랑 안 하고 하는 거랑 진짜 천지 차이라서. 오르가닉 케미스트리 꼭 한번 보고 뒤에 거를 공부하는 걸 추천할게. 유기화학. 근데 우리가 유기화학을 하기 전에 만약에 뭐 독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두꺼운 책을 하나 사가지고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거의 막 이상한 기초적인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그거를 하다가 거기를 꼼꼼히 보다가 지쳐가지고 뒤에 거를 진짜 유기화학 내용을 하나도 못하고 끝나버린다고. 독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사람 되게 많을 거야. 그게 아니라 이 책 전체적인 내용,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목표가, 이 두꺼운 책의 목표가, 전체적인 목표가 뭔지 그거를 알고 시작을 하자 이거지. 이 각각 부분이 뭘 어떤 걸 의미를 하고 이게 어떤 학문이고. 오케이? 진짜 천지 차이야. 그래서 꼭 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이게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건지. 일단 유기화학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뭐 꼭 필요한 내용들만 이야기를 해줄게. 유기화학은 유기물을 연구하는 학문이야. 연구하는 학문.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단어가 나왔지. 유기물이라는 건데 우리가 뭐 같은 말로 뭐라고도 하고 유기 화합물이라고도 하고 합물. 오케이? 유기는 영어로 organic compound겠지. 이걸 연구를 한대. 유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또 새로운 게 나와. 유기체. 유기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유기체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 그치? 물질 대사.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그치? 어떤 것들? 뭐 생물들, 인간이 우리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동물, 식물 다 되겠지. 그치? 이때 물질 대사라는 게 일어나는데 생체 내에서 화학 반응, 모든 화학 반응들을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불러. 반응. 오케이? 이것들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유기체라고 하고 그것을 구성하는 물질을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한다. 오케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화학 반응이 우리 몸속에서 정말 많은 반응이 일어나는데 잘 일어나려면 일단 구성 원소들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구성 원소가 되게 간단해야 된다. 심플해야 돼. 그 간단한 원소 중에서 가장 이 유기체를 구성하기 좋은 원자가 어떤 원자야? 중심이 되는 센트럴 아톰. 유기물의 중심이 되는 원자가 뭐다? 탄소다. 탄소. 오케이? 카본. 왜 우리가 탄소가 중심이 돼야 하나 이거를 보자고. 탄소의 특징 두 가지. 다른 걸로 구성이 돼도 될 텐데 이 중심되는 원자가 다른 게 돼도 되는데 왜 하필 탄소일까? 일단 첫 번째 특징은 가볍다는 거야. 가볍다. 탄소 몇 번이야? 6번이지. 6번. 그지? 6번이기 때문에 원자량이 되게 작아. 원자량이 작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우리가 생물을 구성하는데 원자 하나하나의 원자량이 너무 커버리면 너무 무거워진다는 건 복잡해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리고 또 중요한 특성 한 가지가 두 번째 특성인데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 테트라밸런트. 오케이? 4원자가 이렇게 불러. 이게 무슨 말이야? 결합을 할 수 있는 팔이 4개라는 뜻이야. 4개. 오케이? 우리가 원자가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탄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고 4원자가 물질이고 그러니까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개수를 뜻해. 2개도 되고 1개도 있을 수 있겠지. 그치? 1개 모노 밸런트. 대표적인 게 뭐야? 수소. 그치? 수소나 할로젠 이런 애들. 그치? 할로젠을 우리가 유기화학에서 기호로 X로 표시를 한단 말이야.
7A족 할로젠을 X로 표시를 해. 그래서 X라고 하면은 보통 F, Cl, Br, I 요 4개를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할로젠 원소들. 네? 그거를 일반적으로 표시한 기호고 2개를 결합할 수 있는 팔을 가지는 거를 다이밸런트라고 하는데 뭐가 있겠어? 산소 있겠지. 그치? 팔이 2개잖아. 원자가 전자가 2개란 말이 아니야. 결합할 수 있는 결합팔이 2개다. 모노는 1개, 다이는 2개. 트라이 밸런트 뭐야? 질소. 그치? 질소는 3개 가능하겠지. 탄소는 몇 개다. 테트라 밸런트 탄소는 몇 개다? 팔이 4개다. 그래서 최대로 가벼운 얘들 중에 최대로 결합을 할 수 있는 애가 뭐인 거야? 탄소인 거야. 탄소. 그치? 4개나 결합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타 원자가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돼서 되게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다. 결합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다양하게 결합을 하면은 우리가 이 유기체를 이루는데 중요한 게 뭐야? 구조의 다양성이 생긴다. 요거 2가지 일이 탄소이기 때문에 발생된다는 거지. 그지? 아니 어떻게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냐. C가 하나가 있을 때 양쪽으로 양쪽이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4개가 결합할 수도 있고. 그지? 이때 혼성은 뭐야? 혼성도 우리가 알아야 돼. 유기화하는데 sp3 혼성이지 탄소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얘는 sp2. 그지? 또는 sp2 sp 그냥 선형적으로 결합을 할 수도 있고. sp는 2가지가 있지. sp 이렇게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추가적인 구조도 가능해. 이것도 잘 알아둬야 돼. 추가 구조. 그러니까 반응 중간체 상태에서 중간체.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불안정한 물질이야. 중간체라는 거는 불안정. 그치? 반응물이나 생성물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중간체 구조에서도 여러 가지 구조를 뗄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 탄소가 있고 팔이 3개가 있고 플러스 그러니까 얘는 옥텟이 채워지지 않은 거야 지금. 1, 2, 3, 4, 5, 6, 6개지. 8개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치? sp2 상태로 하나가 빠져있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탄소 양이온이라고 부른다. 탄소 양이온. 그리고 영어로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야. 카보 케타이온. 탄소 양이온. 그리고 탄소 음이온도 이렇게 생겨날 수 있어. 이때는 이제 sp3가 되겠지. 그치? 탄소 음이온. 얘는 칼바나이온 이렇게 부르고 또 라디칼 분자도 있을 수 있겠죠. 홀전자 딱 하나 있는 얘는 중성 상태 라디칼. 라디칼은 영어로 라디칼이고 아무튼 이런 구조들 지금 이것만 해도 몇 개? 1, 2, 3, 4, 5, 6, 7 7개 구조는 되네. 다른 거는 끽해봤자 몇 개 안 된다고. 그치? 직접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가지 장점으로 인해서 중심 원자가 뭘로 구성이 되더라. 탄소라는 원자로 구성이 되면 되게 좋더라. 탄소가 아니라 막 이런 것들도 나오고 실리콘, 탄소 아래 실리콘. 실리콘으로 구성이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어떻게 하면 돼? 졸라 무거워지겠지. 닭 한 마리가, 닭 한 마리, 닭가슴살이 지금보다 몇 배가 무거워지겠어. 6이고 14잖아. 실리콘 14번 맞지? 거의 2배 넘게 차이가 난다고 원자량이. 우리 몸무게가 2배가 넘게 늘어나는 거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다 탄소인데. 그지? 그렇다는 거고 사원자가는 요거는 다양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치? 특징인 거고. 그래서 탄소가 아주 중요하다. 유기물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알면 됐고 그러면 우리가 유기화합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봐보자. 유기화합물 오르가닉 컴파운드 일단 2가지로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유기화합물을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하이드로 카본 탄화수소라고 하는 거. 탄화수소. 오케이? 탄화수소는 말 그대로 뭐야? C와 H로 구성된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얘의 특징 C와 H의 강한 공유 결합으로 구성이 돼 있겠지. 결합. 그리고 우리가 C랑 H가 전기 음성도가 거의 차이가 없어. 2.5고 2.1이잖아. 보통 이 정도 차이 나면은 그냥
무시하고 탄화수소 같은 경우는 그리고 탄소 사슬 주변을 H가 다 감싸고 있는 구조라서 대칭성이 되게 큰 경우가 많아. 그래서 보통 탄화수소는 우리가 무극성 분자로 분류를 한다. non-polar 분자. 이렇게 무극성. 이렇기 때문에 생기는 특징이 있어. 무극성이라는 말은 뭐야? 얘가 전하를 띠지 않는다는 거야. 전하를 띠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모든 화학 반응들은 다 뭐에서부터 시작이 돼? 전하의 그 분포 차이 때문에 시작을 하는데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반응을 거의 못한다 라고 보면 돼. 탄화수소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그치? 두 번째 유기화합물 두 번째 분류, 그러니까 derivative 라고 하는 얘가 있는데 유도체라고 불러. 유도체는 탄화수소 중에서도 반응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어. 거의 무극성의 분자인 경우 반응을 거의 못한다라고 하는 거야. 뒤에서 천천히 나오겠지. 그치? 정확히 말하면 얘는 이 탄화수소는 이중 결합도 포함하지 않는, 그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렇게 말을 하려면 아무튼 무시하고, 유도체라고 하는 거는 뭐야? 탄화수소에다가 뭐가 합쳐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작용기라는 게 더해졌다. 오케이? 펑셔널 그룹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작용기가 뭐냐? 이거 의미를 알아야 돼. 우리가 뭐 과학 공부를 좀 한 사람이라면 뭐 생물 시간에 배울 수도 있고 화학에서도 나올 수 있는 말이지. 근데 일단 나오면 뭐 어떻게 OH, COH 그냥 외우기만 바쁘다고 작용기의 진짜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응?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야. 작용기가 뭐야? 작용기 분자가 있을 때 분자 내에서, 그러니까 작용할 수 있는 부분, 그거를 우리가 작용기라고 부른다. 수 있는 부분. 여기서 작용이라고 하면 이게 뭐야? 작용. 분자 내에서 작용. 반응을 한다는 거야. 반응. 분자 내에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 뭐라고 하자? 작용기라고 부르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작용기는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 대표적인 작용기. 그래, 이게 작용기인가? 모를 수도 있어. 일단 두 번째부터 하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작용기들을 다 어떻게 분류해? 헤테로 아톰, 이종핵 작용기라고 부를 수가 있어. 얘의 특징은 뭐야? EN이 큰 원자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탄소 사슬이 있을 때 탄화수소에다가 작용기가 붙어 있는 거잖아. 어떤 다른 원자가 딱 결합을 해버려. 그지? 근데 이 결합하는 원자는 보통 뭐 어떤 게 큰 EN,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결합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탄소보다 크기 때문에 전자 밀도를 이쪽으로 끌고 갈 거고, 자연스럽게 전하 분포가 탄소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형성이 될 거란 말이야. EN이 큰 원자 예시가 뭐가 있어? 산소, 질소, sp, 그치? 이런 것들, 할로젠 붙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붙으면 전하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작용기들이 다 뭐인 거야? 요거인 거야. EX 뭐 있어? OH, 탄소에 OH가 붙은 거지. 그리고 NH2, 지금 Z의 예시를 보고 있는 거야. COH, 이런 것들. 여기서는 이제 C에다가 OOH가 붙은 거긴 한데, 또 뭐 그냥 할로젠 알킬 이런 거 될 수 있고. 오케이? 이런 것들이 다 두 번째에 속하는 이 헤테로 아톰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알겠어? 그러면 이 부분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전하의 분포가 생기면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다른 분자들이랑. 그지? 첫 번째 경우는 뭘까? 첫 번째 작용기.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작용기는 이거였는데 하나가 더 있대. 그치? 첫 번째가 뭐야? 파이본드야, 파이본드. 오케이? 뭐야? 이중결합, 삼중결합. 그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또 유명한 게 뭐야? 벤젠고리. 벤젠고리도 이중결합이 3개나 있는 구조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또 컨주게이션 구조도 이거 파이본드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얘네들은 어떻게 작용기로 쓰이는 걸까? 일단 다중결합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전자가 되게 풍부한 구조지. 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얘도 전하의 분포가 생기는 거라고. 이쪽에 전자가 아주 풍부해. 그럼 다른 전자가 부족한 쪽이랑 탁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반응.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작용기가 있다라고 보면 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본 말을 다시 한번 대충 한번 보면은 유기화학이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유기화합물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근데 유기화합물이 뭐랑 뭐야? 탄화수소랑 유도체 2개야.
그러면 우리가 그 유기화학책 두꺼운 게 있을 때 일단 한 5단원? 1단원에서 5단원, 6단원? 그 정도까지는 대충 뭐에 대한 내용이야? 일반 화학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복습하는 거야. 왜?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아야 되거든. 오케이? 사념기에 대한 내용이나 뭐 공명구조 아니면 이런 거 뼈대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걸 배운다고. 그 다음부터는 다 뭐에 대한 내용이야? 탄화수소랑 작용기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고 탄화수소가 있고 탄화수소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지 얘 명명법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지 오케이? 작용기 OH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그리고 이중결합에 대해서 이중결합이 일으키는 반응 3중결합이 일으킬 수 있는 반응 벤젠이 일으킬 수 있는 반응 각각의 작용기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다 그냥 차근차근 배우는 거라고. 그리고 이걸 다 이제 어떻게 들리면 무서울 수도 있는데 이걸 다 외워야 돼. 오케이? 어떤 작용기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며 이름을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고 서로서로 어떤 반응을 하고 오케이? 이런 작용기들이 차근차근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걸 모르고 공부를 시작하면 처음에 이 5단원 일반화학 이거 하는 거 복습한 거 여기서 다 지쳐버려. 아 이거 유기화학이 대체 뭘 하는 학문일까 모른다고. 오케이? 아니, 맨 처음에 독학할 때 어떻게 시작해? 유기화학 책 두꺼운 거 하나 사가지고 뭐야 벽돌이야 뭐야 응? 두꺼운 거 하나 사서 아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지 막 매일 10페이지씩 막 공부하고 정리하고 막 복습할 거야 문제도 풀 거야 이렇게 한 3일 동안 일단부터 차근차근 3일 동안 열심히 해 길면 일주일 했는데 재미가 없어. 이제 막 2단원 막 돌입했어. 2단원 3단원 들어갔는데 뭐 이상한 자유에너지 사념기 뭐 이런 거 다시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응? 방학 동안 다음 학기 예습하려 했는데 방학 다 끝나고 나니까 일반 화학만 복습한 느낌이야. 근데 이제 하다가 이제 5단원까지 왔어. 이제 드디어 알케인? 새로 들어보는 게 나왔네. 알케인 나왔다. 근데 갑자기 뭔 꾸불꾸불 뭐 육각형 뭐 그리고 있고 뭐 에너지가 막 어떻게 변한대. 너무 재미없어. 이게 뭐 하는 거야? 응? 이게 뭐 하는 건데 육각형은 왜 이렇게 그려? 이게 뭐야? 갈매기 날개 잘린 갈매기야? 너무 재미가 없어. 유기학은 뭐 하는 학문일까? 나랑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에이씨 안 해! 딱 이렇게 안 해! 나중에 그냥 벼락치기 하면 되지. 그지? 이렇게 된다고. 뭐 딱 6단원 뭐 유기학 하지도 않고 흥미를 잃어버린다니까? 뭘 뒤에서 배우는지 이 개요를 모르고 있으면 내가 그랬었다고 고등학교 때.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서 뭐 제대로 맛도 보지 못하고 재미없어 뭐 이게 뭐 하는 거지? 물론 나는 재미없진 않았어. 근데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 뒤에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우는 게 유기화학인지 일단 알고 처음에는 이것만 견디고 나면 재밌는 내용이 나오겠지 이런 마음가짐이 있던가 아니면 처음에 그냥 건너뛰어도 돼. 사실 건너뛰고 나중에 나올 때 이렇게 앞에 부분 찾아보면서 봐도 돼. 알케인, 알카인 그쪽부터 공부하고 오케이? 그런 식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나는 막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할 이유도 없고 안 할 거야. 오케이? 어차피 일반화학 다 알잖아. 그치? 할 때 필요한 내용만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줄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어떤 거를 공부하는지는 알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는데 안 보는 사람이 많겠지, 그치? 아무튼 유기가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이 작용기를 하나하나 공부를 하는 거다. 어떤 반응이 일으킬지. 알겠어? 이거를 먼저 잡고 하면 되게 편하다. 별거 아닌 내용인 것 같은데 모르고 하면 안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보면은 탄화수소가 이렇게 뭐 덩어리가 있다 해봐. 탄화수소 덩어리에 뭐가 있어? 반응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여기에서 이제 반응이 일어난다. 작용기가 여기 붙어있어. 여기 붙어있어. 이런데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붙어있어. 얘네들 다 뭐라? 작용기라고 부른다. 작용기. 오케이? 뭐 예시를 하나 해볼까? 탄화수소. 이거는 그냥 어려운 거 아니니까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 우리가 탄소, 수소가 붙어있을 때 유기화학에서는 요 수소를 하나하나 다 그려주지 않아. 탄소랑 수소랑. 오케이? 탄소를 그냥 점으로 생각하고 수소는 생략해서 표현을 한다. 오케이? 그래서 뭐 요렇게 그리면은 이것도 지금 분자를 그린 거야. 이게 뭐인 거야? 각 지점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각 꼭지점에 C 탄소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수소가 다 결합이 돼 있다. 탄소는 몇 개까지 결합을 할 수 있어? 4개까지 결합을 할 수 있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안 그려져도 다 결정이 돼 있는 거야. 수소가 지금 결합이 안 그려져 있는 부분을 다 채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는 3개가 채워져 있겠지. 여기는 이 탄소는 몇 개가 채워져 있겠어? 수소로?
하나, 둘, 지금 2개 결합된 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나머지 2개는 수소로 돼 있다는 거야. 수소. 오케이? 요 꼭지 탄소는 얘는 하나가 지금 결합이 그려져 있으니까 안 그려진 수소가 몇 개? 3개. 항상 4개를 맞춰지도록 이렇게 돼 있다. 탄소에 결합한 수소만 우리가 표현을 안 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거는 많이 그려보면은 익숙해질 거야.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 그냥 탄소를 꼭지점으로, 수소를 안 그린다. 이거에 대해서 막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고. 시간 낭비야. 하면서 이거는 배워야 돼. 하면서. 오케이? 됐고, 뭐 이런 탄화수소가 있다 해보자. 그러니까 다른 원자들이랑 결합해 있는 수소들은 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일단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수소 몇 개 있을까? 그러니까 뭐라 했어? 수소 빼고 모든 결합은 다 표현을 해줘야 된다. 여기는 지금 탄소야. 지금 안 그려진 이 꼭지점 부분은 여기도 탄소, 여기도 탄소, 탄소. 얘도 탄소, 여기도 탄소. 오케이? 안 그려져 있는 게 수소가 이제 몇 개일까를 생각을 해보자고. 수소. 여기 수소 몇 개 있어? 1개 붙어 있겠지. 왜? 탄소는 결합을 4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3개가 표현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는 1개 붙어 있겠고, 얘는 몇 개? 여기 3개 있겠고, 여기 2개 있겠고. 이게 바로바로 보여야 된다고. 오케이?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 이거는 3개 있고 2개 있고 여기 3개 있고 여기 1개 붙어 있겠지. 얘도 1개 붙어 있겠지. 여기 2개 있겠지. 여기는 몇 개? 빤개 있겠지. 왜? 결합이 4개가 다 구성이 돼 있으니까. 여기는 왜 반듯하게 그려놨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 이거를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 삼중결합을 표현을 할 때. 삼중결합을 할 때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오케이? 요거 아니야. 삼중결합은 뭐야? 여기가 SP야. 여기 SP 혼성이야. 선형이란 말이야. 이 구조가 보이게 그려야 돼. 이 선형 구조가. 그래서 삼중결합은 무조건 직선형으로 그려야 돼. 오케이? 이중결합은 꺽쇠로 그려. 이렇게 단일이랑 이중은. 여기에 만약에 탄소가 하나 더 붙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렇게. 근데 삼중결합은 꼭 직선으로 그려줘야 된다. 오케이? 이거 진짜 모르는 틀린 사람 되게 많아. 이거 아니라고. 알겠어? 또 뭐가 있지? 이거 위에서 나온 것들 말 나온 김에 이거 반응 중간체. 얘네들도 우리가 생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오케이? 생략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할까? 여기에서 여기에 뭐 마이너스 이런 전하들은 다 표현을 해줘야 되고, 여기 플러스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치? 이게 분자야. 분자. 반응 중간체일 때, 탄소의 반응 중간체가 있을 때 지금 어디야?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 여기 카보캐타이온, 아까 이 탄소 양이온이 있고. 어려우면은 천천히 생각하면서 끊어가면서 여기는 탄소 음이온이 있는 거야. 이 탄소에도 수소가 몇 개씩 붙어 있을지 그거를 다 생각이 돼야 된다고. 만약 여기에 플러스가 있어, 이 탄소에는 몇 개 수소가 붙어 있는지 바로바로 보여야 된다고. 오케이? 일단 탄소 양이온의 기본적인 결합할이 몇 개야? 3개가 결합해야 기본적인 탄소 양이온의 구조야. 여기 탄소를 봐보자. 여기는 3개가 다 결합이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소가 몇 개 있는 거야? 1개도 없는 거야. 오케이? 탄소 양이온은 3개만 결합할 수 있다고. 4개 결합하면 탄소 양이온이 아니야. 오케이? 형식전화. 우리 일반화학 배웠으니까. 형식전화를 표시를 해준 거라고. 4 빼기 3이 플러스 1이잖아. 그치? 결합을 하나 더 해버리면 전화가 없겠지. 그냥 4 빼기 5라서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몇 개? 수소가 0개. 하나도 없다. 오케이? 여기도 빵개. 여기는 몇 개 붙어 있었어? 여기는 1개 붙어 있겠지. 여기는 2개 붙어 있겠지. 바로 다 보여야 된다고. 여기는 빵개. 그렇지? 여기는 몇 개? 1개 붙어 있겠지. 왜? 결합이 3개가 그려져 있으니까. 요거는 몇 개 붙어 있을까? 탄소 음이온이 기본적으로 팔이 몇 개였어 아까? 3개였지. 음이온도 1, 2, 3 3개 롬페어 있는 게 음이온이지. 근데 여기는 몇 개 그려져 있어? 결합이 1개밖에 없어. 그러면 나머지 2개는 뭐가 붙어 있다는 거야? 수소가 붙어 있다는 거야. 바로 보여야 된다. 이 구조들이 안 보이면은 책에 예제들 많아. 그려보면서 연습을 하면 되겠지.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지. 그치? 여기서는 이 탄소 양이온에서는 수소가 몇 개 달려있을까? 1개 달려있겠지. 여기 2개, 여기 3개, 여기도 3개. 오케이? 갑자기 이 골격 구조식 그리는 거를 좀 설명을 했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치? 익숙해져 있어야 돼.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앞으로 설명을 할 거야.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유기화학에서 이거를 고려해서 설명할 수는 없어. 알겠지? 됐고, 여기서 이거 그렸던 이유가 뭐야? 여기서 작용기를 찾아보자.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모두 다 찾아보자는 거야. 이 분자 내에서. 오케이? 어디가 있어? 여기. 우리가 파이본드 뭐라 했어? 파이본드도 작용기라고.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또 뭐 있어? 여기. OH. 여기 이중결합도 있네. 여기 질 수 있네. 오케이? 얘네들에서 다 뭐가 일어날 수 있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탄화수소 덩어리에 붙어있는 이 작용기들에서 다른 거랑 반응을 해서 다른 분자로 뭐가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얘네들은 반응 중간체에서 나오는 애들이라 했어. 이 카보케타이온이랑 카보나이온 얘네 두 개는. 오케이?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작용기에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요것도 중간체는 무조건 불안정하니까 다른 걸로 변환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고. 오케이? 이건 정적인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분자들이야. 이 반응 중간체들은 반응 중간에 나오는 불안정한 물질들인 거고. 됐어?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유기화학을 다 배우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분자가 딱 왔을 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다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오케이? 또는 단순한 분자에서 이 분자를 어떻게 합성해서 만들어낼지, 그런 것들을. 되게 재밌겠지? 재밌다니까. 오케이? 일단 우리가 뭐 대충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거를 한번 보자. 요 작용기들, 헤테로 아톰 작용기들,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작용기, 이 작용기도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되는,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다. 일단 두 가지 유형, 이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뭐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뉘고 또 두 가지로 나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깔끔하게 더 잘 외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첫 번째는 그냥 탄소에다가 단순히 다른 원자가 붙어있는 경우, 그치? 두 번째는 이제 요 구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두 번째로 둘 거야. 이 구조가 뭐야? CO 이중결합. 요 구조를 우리가 카르보닐 구조라고 부르지. 카르보닐. 이 카르보닐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거를 따로 얘 자체를 작용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그냥 얘를 포함시키는 모든 작용기들을 다 보겠다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일단 1번 요거 CZ에 해당되는 거를 하나씩 보자. 첫 번째는 우리가 X가 달려있는 경우, 할로젠 그룹 달려있는 경우. 이 R은 뭐예요? R. 우리가 이것도 이제 새로운 기호를 쓸 건데, 봐봐. 그냥 CZ라고 쓰면은 요 탄소는 결합을 4개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 된 상태로 그린 거야. 오케이? 그러면 되게 뭔가 이상하지? 수소 빼고 그린다며요. 수소를 떼고 그리려면 이 C도 그려주면 안 돼. 오케이? 근데 탄소가 하나 있을 때는 이런 표기법이 불가능해. 왜? 우리가 그냥 점 하나를 찍을 순 없잖아. CH4를 그릴 때 점 이렇게 표시할 수 없잖아. 오케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CH4는 딱히 뭐 이런 구조로 나타낼 필요가 없고, 아무튼 R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는 우리가 알킬 이렇게 부르는데, 알킬 그룹. 오케이? 한글로는 알킬기. 그냥 어떤 중요한 작용기 이외의 나머지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 뭐 더 복잡한 것들이 막 달려있을 수도 있지. 그치? 뭐 이중결합, 삼중결합 다 있고 다른 작용기도 붙어있을 수 있고. 아무튼 그 나머지 부분들을 다 뭐라고 부르자? R이라고 부르자. R. 오케이? 그 덩어리에 여기에 하나가 뿅 붙어있을 거 아니야. 요거를 이제 작용기라고 부르는 거고. 그치? 그래서 알킬기다 라고 해서 우리가 기호를 R이라고 써준다 가 아니라, 그거 뭔 소리야. 알킬기는 한글 발음인데, 그치? 그게 아니야. 영어 발음이긴 하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나머지 부분이라 했잖아. 나머지 부분. 나머지가 영어로 rest라는 단어가 있어. rest. 그래서 이 R을 따가지고 R 이렇게 쓰는 거다. 오케이? 여기에 아무튼 알킬기 보통 그냥 탄화수소 사슬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오케이? 이거는 뭐야? 그러면 할로제너, 이거 영어 이름도 다 알아야 돼. 할로제노 알킬 이렇게 부른다.
한글로는 할로젠화 알킬. 얘는 같은 말이 있어. 그러니까 알킬을 먼저 불러가지고 알킬 할라이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똑같은 소리야. 할라이드. 그래서 아마 반응을 배우면 거의 초반 부분에 요거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야. 오케이? 됐고. 두 번째. 흔하디 흔한 ROH. 이게 뭐야? 알코올이지, 알코올. 알코올. 자, 여기서 OH 이 부분을 따로 떼서 요거는 뭐라고 불러? 얘는 하이드록실 그룹이라고 불러. 하이드록시 기. 그러니까 그룹은 우리가 기지, 기. 한글로 알킬기. 그지? 얘는 하이드록시 기. 오케이? 얘는 작용기만 표현을 했을 때. 그리고 알코올은 뭐야? 요 분자 자체를 우리가 알코올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분자 자체. 이거는 뭐야? 작용기만. 그래서 여기에 탄소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또 알코올의 이름이 또 달라지는데, 우리가 뭐 메탄올, 에탄올, 프로파놀, 뷰타놀 이렇게 쭉 간단 말이야. 이름이. 그것들이 다 뭐야? 알코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우리가 뭐 술을 마시면은, 고등학생일 수도 있지만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다. 술이 알코올이잖아. 그 술 안에 들어있는 분자가 그냥 알코올인 거야. 알코올. 오케이? 요거 자체가 알코올이라고. 이거를 우리가 알코올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야. 작용기에 대한 명칭을. 얘도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요 덩어리 자체를 할로젠 알킬이라고 부른다. 세 번째. R에 O가 결합되어 있고 O에 이제 H가 아니라 또 R이 붙어 있을 때. 오케이? 이런 구조를 우리가 ether, 영어로 ether 이렇게 부르고 한글로는 우리가 에터라고 해. 에터. 오케이? 영어 발음은 있어야 있어. 한글은 왜 에터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읽으면 그냥 에터잖아. 그치? 근데 본토 발음은 있어다, 있어. 저기 있어가 있어. 이렇게. 오케이? 됐고, 네 번째. R에다가 이제 질소 붙여보자. NH2 붙을 수도 있고, 또 NH 하나 붙고 R이 여기 붙을 수도 있고, R에 NR2 이런 구조가 있을 수도 있지. 이거 어떤 구조야? N이 있고 R 3개. 이런 구조야. 얘는 뭐야? 얘는 하나가 H인 거고. 오케이? 얘네들은 다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 불러? 아민이라고 부른다. 아민. 이렇게. 아민. 아니 그러면 셋 다 아민이라 부르면은 세 개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 우리가 이때 사용을 하는 게 뭐야? 차수야, 차수. 이 첫 번째 아민은 우리가 1차 아민 이렇게 부르고, 얘는 2차, 3차 아민 이렇게 불러. 이름을. 요 동그라미 우리가 도 쓸 때 그 기호로 쓰는 거고, 1차 아민, 2차 아민, 3차 아민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이 차수에 대한 개념 한번 옆에 살펴보자. 차수, 오달. 이거는 계속 나올 개념이야. 오케이? 얘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어떤 게 다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이 차수를 이야기할 때 그냥 그것을 둘러싼 뭐의 개수? 알킬기의 개수, 알킬 그룹의 수를 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 탄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탄소에 H만 4개가 붙어 있어. 오케이? 이거는 이제 차수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차수가 없어. 근데 탄소에 이제 R, H, H, H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 알킬기가 몇 개 있어? 하나 있지. 얘는 뭐야? 이게 1차 탄소가 되는 거야, 탄소. 오케이? 만약에 H가 2개 붙어 있고 R이 2개야. 얘는 몇 차? 2차가 되겠지. 만약에 3개가 붙어 있어. 3차가 될 거고. 4개가 다 붙어 있어. 4차 탄소가 되겠지.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한 개념이라고. 차수라는 거는. 오케이. 여기는 2개, 얘는 3개, 여기는 4개. 그러면 얘는 몇 차? 2차 탄소, 얘는 3차 탄소, 4차 탄소 이렇게 부른다. 오케이? 우리가 카보캐타이온도 마찬가지야. 탄소 양이온도 탄소 양이온인데 H가 3개가 붙었어. 오케이? 양이온은 3개, 결합 3개가 기본이라 했어. 그럼 뭐야? 얘는 차수 없는 거야. 딱히 말을 안 해줘. 탄소가 하나 있는데 R이 하나 있고 H가 2개 붙었어. 얘는 뭐야? 1차. R이 2개면 몇 차? 2차.
R이 3개면 몇 차? 3차. R이 4개 붙을 수는 있을까? 탄소 양이온이면 없겠지. 그지? 얘는 2차 탄소, 얘는 3차. 여기도 빨간색으로 해주죠. 1차. 오케이? 그냥 이런 식으로 차수를 세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나중에 이제 알코올의 차수를 할 때도 알코올은 일단 기본적으로 OH에 C는 기본적으로 결합이 돼 있어야 돼. 이 구조를 이제 중심으로 봤을 때 여기에 R이 몇 개가 붙어 있냐에 따라서 또 알코올의 차수가 결정이 된다. 아민은 뭘 중심으로? N을 중심으로 봤을 때 N에 1개 붙으면 1차 아민, 2개 붙으면 2차 아민, 3개 붙으면 3차 아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오케이? 대개 차수 계속 나오는 간단한 개념이지만 계속 나오는 개념이다. 탄소 양이온에서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그냥 알고 가자고. 탄소 양이온에서 차수가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 이쪽으로 갈수록 더 그러니까 이 탄소 양이온 불안정하다 했잖아. 불안정한데 그 불안정함 속에서도 차수가 커지면 어떻게 돼? 카보 캡타이온의 안정성이 증가함. 뭔가 구조적으로 더 안정적이지 않아? H가 붙어있는 것보다. 오케이? 여기서는 진짜 몰라도 돼. 이해 안 해도 돼. 이거 왜 이러지? 궁금할 수 있는데 이해 안 해도 돼. 말 안 해주려다가 한 거야. 오케이? 그냥 그렇구나. 뭔가 그런 이미지를 남겨놔. 얘가 더 차수가 커지면은 더 안정적이구나. 얘네들에서는 안정성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다들 안정하니까. 오케이? 탄소 양이온일 때 차수가 커지면 안정하다. 오케이?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고 차수 그냥 알면 돼. 5번째 또 뭐가 있지? S가 붙어보자. 이제 S R에다가 S를 붙이면 SH. 얘는 우리가 사이올 이렇게 불러. 사이올 SH. OH가 알코올인데 O 대신에 S가 이제 설프긴 한데 영어로 사이오라는 전미사가 붙어. S가 보통 들어가는 경우에는 OCN 요 분자가 사이아네이트라면 O 대신에 S가 들어가면 뭐야 얘는 사이아네이트 이런 식으로 되듯이 O 대신에 S가 들어가면 사이오라는 전미사가 붙는다. 그래서 알코올이잖아.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사이오가 붙은 거지. 6번 R, S, R. 그러니까 에터 대신에 에터에서 O 대신에 S가 들어가면 얘는 설파이드 라고 하고 7번 S가 2개 껴들어갈 수도 있어. 얘는 디설파이드, 다이설파이드 이렇게 부르고 8번 R에 CN 그룹이 붙는 경우 요거는 우리가 나이트릴 구조다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 그러니까 각각이 뭐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름만 알면 돼. 오케이? 이름은 다 외워야 된다. 뭐를 딱 집었을 때 이건 뭐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딱 알면 되고 내가 써준 것만. 요거 카르보닐로 넘어가 보자. 카르보닐 작용기. 첫 번째 단순한 것부터 R이 하나가 있고 CO가 있고 여기에 뭐가 붙냐가 중요한 거잖아. 여기에 H가 붙었다. 이걸 뭐라 할까 우리가? 알데하이드. 끝허리에 H가 붙은 거를 우리가 알데하이드라고 부른다. 오케이? 한글로 써줘야 되나? 알데하이드. 두 번째 R이 2개가 붙었어.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R이 있는 거지. 얘는 우리가 케톤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탄소 사슬이 쭉 있을 때 사슬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카르보닐기가 껴있으면 여기가 지금 R이고 여기가 R이니까 이게 케톤이 되는 거야. 알데하이드는 뭐야? 사슬이 쭉 있을 때 끄트머리에 요게 붙어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H가 하나가 달려있겠지. 이 구조를 우리가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R이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비슷한 구조인데 알데하이드 케톤은 비슷한 구조인데 끝에 있으면 알데하이드 중간에 있으면 케톤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 2개는 반응을 배울 때 같이 배울 거야. 알데하이드와 케톤 비슷한 구조니까. 세 번째 이제 이쪽에 뭐가 붙어있으면 OH가 붙어있다. 얘는 뭐라 그래? 카르복실릭 액시드. 많이 들어봤지? 그치? 카르복실산 이렇게 부르고 여기 COH 이 그룹은 뭐라고 불러? 카르복실 그룹 카르복실기라고 부르지.
알코올이랑 뭐 비슷해. 이거 써줄까? 여기는 카르복슈 그룹. 오케이. 네 번째. RCO 있고 여기에 OR이 붙은 경우. 오케이. 얘는 OH, 얘는 OR. 요 경우 얘를 우리가 에스터라고 부른다. 에스터.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OR 요거랑 되게 계속 비슷하게 뭔가 짝을 지어가면서 생각을 하면 돼. 알코올에 대응되는 게 요거지. 그치? 왜 OH가 붙은 거고 얘는 OR이 붙은 거잖아. 그치? 얘랑 대응되고 얘랑 대응되고 이제 아민이랑 대응되는 게 있을까? 그치? 이름도 되게 비슷하잖아. 에스터. 이거 두 개가 초보자들 제일 많이 헷갈려. 아무튼 다섯 번째. 또 대응을 시키면 여기에 뭐가 붙으면 N. 그치? NH2. 그럼 여기도 2차 NHR 3차 다 있을 수 있겠지. NR2. 오케이. 요것들은 다 합쳐서 뭐라 부르냐? 얘는 아마이드. 이름이 되게 비슷하다고. 아마이드. 오케이. 요거. 그치? 여기도 1차 아마이드, 2차 아마이드, 3차 아마이드. 됐지? 하나 더. 이거는 뭐 많이 나오진 않는데 CO. 여기에다가 X가 붙은 경우 얘는 얘랑 대응되겠네. 이거는 우리가 아실 할라이드. 이 구조를 우리가 아실이라고 불러. R에 CO가 붙어있는 거 얘는 아실 그룹.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아실 그룹에서 시작이 된 거지. 아실 그룹에 OH가 달린 거고 아실에 OR이 달린 거고 아실에 X가 달렸어. 그럼 이름이 뭐야? 아까는 알킬 할라이드였잖아. 알킬에 붙었으니까 여기는 아실 할라이드.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다야. 이 작용기들은 다 뭐야? 외워야 돼. 네? 외워야 된다고. 이 관계들을 다 알아야 된다. 오케이? 내가 말한 대로 하나씩 짝지어서 비슷한 것들 이름 헷갈리지 않게끔 그렇게 외우면 된다. 오케이? 기본이야 기본. 우리가 뭐 이것들을 공부할 거니까 기본적인 이름들은 다 알아야지. 오케이. 그러면 개요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